유시민 작가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우리 고민은 이런 거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임기가 3년 2개월이 남아요. 타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1도 보이지 않는, 때로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지조차 못한.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안 간다고 합니다. 안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순방국에 보낸 그 이유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독일 언론과 덴마크 언론이 김건희 명품백을 보도해서 가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함께 가지 못하면 슬퍼할 김건희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 김건희가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인지, 김건희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외교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해외 순방을 윤석열이 포기했다고 하는데, 방문 포기 이유를 듣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던 독일도 네덜란드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방을 책임진 국내 관련 부서에서는 중국이나 북한 외교에서 볼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대는 걸 좋아해서 순방한다고 세금을 추가로 가져다 쓴 윤석열이 왜 안 간다고 하는 걸까요? 뉴스에서는 이준석 발언을 인용해서 김건희 때문이라는 생각을 유추하게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자숙 중이어서 김건희가 드러나면 총선에 불리할까봐 김건희가 못 가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보면 김건희가 간다 해도 그렇게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김건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 간에 오래전부터 약속한 일인데 윤석열이 안 갈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국내에서는 폭우 피해로 많은 분이 재산과 생명을 잃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국내 피해 상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뚱맞게도 약속도 안 된 전쟁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번이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갈 수 없을 거라면서 국내로 조속히 귀국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폼 잡고 사진 찍으면서 3억 달러라는 돈까지 퍼주겠다면서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랬던 윤석열이 의료 파업이 우려되고 북한 동향이 의심된다고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순방 나흘 전에 상대국에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이놈은 나가도 탈이 나지만 안 나가도 탈이 납니다. 우리 헌정사에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참으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안 나가는 이유가 정말 김건희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안 나가는 거라면, 정말로 순방 취소 이유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외교가 영부인 비위 맞추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이야기인데, 열거하기 힘들 만큼 지금도 탄핵 사유가 넘쳐나지만 총선으로 끌어내리거나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MBC 뉴스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뒤 출발할 예정이었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국민에게는 국빈 방문인데 왜 안 가는지 밝혀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나 봅니다. 화재 현장에 가서 한동훈과 봉합쇼를 하고 피해 상인들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상대 국가에는 의료 파업 가능성과 북한의 도발 등의 이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파업은 일상화된 일입니다. 파업한다고 시위한다고 폭동이나 방화나 약탈이 일어나는 나라도 아니고, 북한군하고 국군 사이에 작은 충돌이라도 일어났거나 그런 상황도 아닌데 상대국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대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부처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과 동행하기로 하면서 외교 성과로 만들려고 일부러 순방 일정에 주요 업무를 맞춘 기업들은 또 어떨까요? 전례 없는 상황에 외교관은 물론 MOU 체결 일정 등을 잡았던 경제계는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됐던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의 독일, 덴마크 순방이었습니다. 독일은 국빈 방문이기까지 했는데 일정 나흘 전 전면 연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몇몇 기업은 상대 국가에 이미 선발대까지 파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긴급 안내 통보를 통해 MOU 체결 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비즈니스 포럼 등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항공 숙박 등 위약금 발생은 물론 연기 사유를 말할 수 없어 난감하다, 사실상 취소 아니냐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영업사원 1호를 하겠다는 놈이 기업을 그냥 놔뒀으면 기업들이 해당 국가 기업들과 정부를 만나 서로 약속했던 필요한 일정들을 소화했을 텐데,
윤석열 성과로 만들려고 독일과 덴마크 관련 기업들은 대통령실의 요구로 밀고 당기고 모두 대통령 순방에 맞췄는데 나흘 남기고 갑자기 순방을 취소해버리면 우리 기업들은 무슨 꼴이 될까요? 영업사원 1호가 기업들에게 비기엇을 먹였습니다. 당초 독일에서는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덴마크와는 제약 바이오 협력 강화가 대통령실이 제시한 목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비즈니스 외교를 강조해왔는데 순방 연기 이후로 해당 국가에는 의사 파업 등으로 인한 국정 운영 불안과 북한 도발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독감이나 코로나 걸려서 못 간다고 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독일과 덴마크에 보낸 방문 취소 이유에서 국정 운영 불안과 북한 도발을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해도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강변해야 할 판인데 대통령실이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불안하다면서 그것도 북한 도발까지 들먹였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이 부족해도 지나칠 만큼 부족합니다. 외교 문서로 보내는 것은 토시 하나까지 심각하게 파장을 검토하고 보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외 순방을 못할 만큼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정부가 이런 문서를 보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불안전한 나라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을 믿고 투자하고 협력하고 파트너로 삼으려 할까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마이너스까지 갔던 대한민국 국채 발행이 앞으로는 발행할 때마다 정상치보다 높은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회도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도 불안하다고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덴마크는 바보들이 모인 나라가 아닙니다. 순방 나흘을 남기고 통보한 사유에 대해서 상대국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 외교는 국제적으로 불신을 받게 됩니다. 우리와 수교한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외교관들이 본국에 같은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신뢰할 수 없는 미친놈 소리 듣는 건 자명한 일이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논란을 남겼습니다. 갑작스런 연기 통보를 받은 순방 준비팀도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중동 국가나 북한이 하는 식의 외교 방식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상대 국가에선 우리 측이 밝힌 연기 사유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순방 연기와 관련해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김건희란 이름, 정말 지긋지긋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하나에서 파생된 문제 때문에 사회는 진영으로 갈라져서 혼란하고 국력 소모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았는데 취임 후 윤 대통령의 16차례 해외 순방 중 한 번만 빼고 모두 동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공개 행보를 안 하고 사실상 잔행 상태로 있는 상황인데 독일 방문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또 이제 뭔가 할만하다 싶으니까 또 해외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가 영향을 줬을까요? 영향을 받았다 해도 문제입니다. 국가 운영이 어떤 한 사람의 발언에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천공이 등장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김 여사의 동행 여부와 행보에 대한 논란 자체가 총선을 앞둔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순방 연기를 통보하는 순간까지도 김 여사 동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서 순방 국가에서 의정과 일정 조율 등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안내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신고가 많아 궁금TV 채널이 예고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궁금서부도 함께 사라진다고 합니다. 최소한 윤석열이 버티는 한 계속하고는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유튜브를 개설할 경우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란에 기재된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